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가라앉기는커녕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교가 여야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의 체급도 가리지 않고서 그야말로 문어발식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요. 20대 대선을 앞두고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직접 당시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나섰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독대한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한 총재의 며느리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그런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중앙일보가 통일교 특별 보고 문건과 또 녹음 파일 등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특별 보고에는 2021년 5월 9일 한학자 총재와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이 독대한 사진이 실려 있고요. 또 통일교가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로서 이 대선 출사표를 냈던 양 전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충남권을 맡고 있던 통일교 관계자가 한 총재가 양승조 전 지사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또 통일교 내부 소식통은 실제 양 전 지사를 위해서 지역 유력 종교인들을 연결해 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도요, 이 양 전 지사가 각 지역의 유력 종교인들과 대담회를 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양승조 전 지사는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와 독대한 적은 있지만 이 지역 행사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고 특별한 현안을 주고받거나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화번호도 없을 뿐더러 윤 전 본부장 얼굴도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양승조 전 지사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의 같은 시기에요.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한 총재의 며느리 문모 씨는요,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중앙일보는 한 총재가 양 전 지사를 만났던 2021년 5월 9일에서 불과 며칠이 지난 5월 14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 통일교 수건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 터널 문제를 논의한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에 당시는 국민의힘을 나와 야인이었던 시절이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통일교의 내부 특별 보고 문건에는요, 한일 해저 터널과 함께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사안, 바로 DMZ의 세계 평화공원 조성, 이걸 위해서 통일교가 정치권과 접촉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요, 당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 현 민주당 의원과의 접촉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통일교 문건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국가 의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고요. 이를 위해 2021년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도 접촉했는데 이 구체적 접촉 시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이재강 의원 측은 중앙일보에 당시 그 DMZ 관련 사업으로 여러 단체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통일교 측과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는 이제 정교일치라는 그런 기본 이념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전방위적인 정치권의 접촉, 결국 그런 기본 이념의 바탕을 두어서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교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 측은요, 20대 대선을 앞두고서 통일교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른바 2022 프로젝트, 이걸 추진했던 정황도 밝혔습니다. 네, 이 20대 대선을 앞뒀던 2021년 5월 통일교가요, 싱크탱크 2022라는 조직을 출범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싱크탱크 위원장을 맡았고 출범식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소 10명이 넘는 여야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싱크탱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통일교가 당시 주장한 싱크탱크 전체 참여자도 2022명, 2022명입니다. 2022년에 열릴 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분야의 VIP급 이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을 해서 끌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2라는 싱크탱크 명칭이나 참여자 수 역시 이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은요, 한학자 총재가 이 통일교 내부에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제 한 총재 재판에 나온 통일교 측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는 한 총재 이 발언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점령을 하라는 건 종교적인 격려의 의미지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요,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내일 오전 출석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전 의원과 관련해서 추가 의혹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앞서 전재수 의원과 친명계 7인의 멤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전 의원에게 내일 소환 통보를 하면서 가장 먼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재수 의원의 책 출판 기념회가 열린 직후였던 2019년 11월 전 의원의 책 500권을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500권이면은 상당히 좀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이요,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한테 금품을 전달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이 있죠. 그런 만큼 결국 전 의원의 책 구매도 편법적인 정치자금 지원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내부 문건에 이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재수 의원의 책을 한 권당 2만 원씩 총 500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 구매 비용만 1,000만 원인데 이 KBS는 해당 재단이 평소 다른 책은 한 권씩만 소량 구매했는데 이 전재수 의원 책만 대량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